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퇴근길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 좀 퇴근이 늦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뭘 좀 드려볼까, 어떤 내용을 좀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싶어서 이렇게 지난 이렇게 서류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죠. 11년도 4분기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 자금. 이때 당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입주 지원 자금 자체가 이렇게 공고가 됐습니다. 서울시 정책자금으로 나왔던 이런 부분이고요. 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입주 지원 자금을 이렇게 신청해라라고 나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금이 지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시면요. 2012년 1월에 입주 예정 업체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울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때 준공이 나온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들의 차이가 사실은 많았어요. 왜냐면 서울시 정책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받을 때는 금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혜택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이 자금을 누락돼서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일반 자금으로 대출을 진행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를 서울시 자금을 취급을 했고요. 보십시오. 이제 한도가 560억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분기에 나온 금액입니다. 분기에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에 마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소인이 찍힌 것만 서울시 자금을 받아주었습니다. 보시면 시설 자금 지원입니다. 시설 자금 지원. 여기 보시면 입주 자금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라고 써 있습니다. 70% 이내. 그 다음에 업체당 8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업체당 8억 원이 맥스였고 70%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이래서 서울시 정책자금은 볼륨이 크게 들어가는, 평수가 크게 들어가는 업체들은 사실은 서울시 정책자금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으로 이동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70% 이내, 이 70%가 이 국가적으로 서울시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 비율이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게 되는 지식산업센터의 담보 비율로 완전하게 정착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었고,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 더 볼 거는 이거 보시면 중소기업 중진공 자금이거든요. 이거는 중진공 자금인데 이제 신성장 기반 자금, 중진공에서 쓰는 자금이었는데, 이 자금을 보면 이제 신성장 기반 자금으로 해서 업력이 그래도 좀 괜찮은 업체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융자 범위는 시설 자금으로 해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구입할 수 있는 이 자금이 이 시설 자금으로 중진공에서 들어갔고요. 운전 자금도 받을 수 있었었고요. 또 보시면 이제 이게 가장 컸었죠. 대출 기간에서. 시설 자금은 8년 이내, 거치 기간 3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년 거치 5년 분할 동안 이렇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진공 자금은 업체당 30억 원이었습니다. 30억 원.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 자금은 아까 8억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8억 원밖에 받을 수 없는 게, 업체가 분양을 뭐 한 20억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접수 현황인데요. 2011년도 1월 달에 한 거를 이제 접수를 하는 이런 표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나왔어요. 창업 초기 육성, 기술 사업화, 뭐 이런 거, 신성장 기반, 이런 자금이
이렇게 분기별로 접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게 직접 접수하는 거, 이게 마감이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접수가 나와 있는 거. 이게 마감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자금이 배정이 된 것들이 바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지식산업센터도 자금이 남아있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을 잘 봐야 됐어요. 이게 굉장히 초기 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이게 그 줄 서서 받아야 했고, 이 정보를 민감하게 봐야 했고, 중진공에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지금 중진공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요, 사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서울시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공단 진흥자금으로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1금융권에서 다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시고 대출 진행을 할 때 이런 사실은 과거의 기업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실제로 사업하는 기업체들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아,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형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구나. 굉장히 부동산 중에서는 틈새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조금은 어떤 부분에서 아,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내 자금이 조금 들어가서 훨씬 더 유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음, 늘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서 지금 현재 대출 비율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용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동산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이런 과거에 지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런 시기, 또 지식산업센터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퇴근이 지금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이렇게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유익한 지식산업센터의 내용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